요거 지금 말 많던데 인터넷에 그쵸. 다들 날리던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현재는 페이스리프트를 할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DN9이 출시하려고 코드 네임이 나왔습니다. DN8이었는데 네, DN9가 된다. 풀체인지를 한다는 뜻이죠, 소나타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은 현대기아차에서 2022년 그리고 23년에 출시하는 차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자리인 만큼 제가 조금 산업 스파이 짓을 해왔습니다. 샷 스파이가 아니라 산업 스파이로 바뀌었구나. 네, 어쩌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가 2022년에 나올 차를 다 총정리를 하긴 했는데 스파이샷으로 기반으로 한 그런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코드명으로 유출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아래급부터 소개를 해야죠. 경차도 드디어 새 차가 나옵니다. 바로 캐스퍼의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레이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하는군요. 할 때 됐습니다. 네, 근데 레이가 아쉽게도 풀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인데 레이가 2012년에 처음 나와서 지금 9년째 팔고 있는 거 생각해보면 참 오래 사고를 끓이긴 하죠. 하긴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탄토 닮은 차가 기아에서 나온다 해서 막 보도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레이가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냐면 레이가 네.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차 안에 설 수 있었어요. 야,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야. 레이보다 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럼 레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서 쉽게 알아보긴 힘든데요. 네. 아마 캐스퍼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추가하고 LFA를 강화하는 등 ADAS를 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통풍 시트 같은 편의 사양을 조금 더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모터쇼에 가보니까 운전석이 또 뒤로 폴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도 폴딩돼서 내좌석이 다 이렇게 플랫이 된다고. 차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차량이 되겠네요. 근데 차박을 하려면 네.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전기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이 전기차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야, 그게 된다고? 네, 레이 전기차가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벌써 테스트 뷰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걸 다 해주는군요. 기존에도 레이 전기차라는 모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행거리도 짧고 그쵸. 거의 요즘 같은 날씨면은 한 주행거리 80km 나올걸? 70km, 60km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60km? km? 야,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충전 끝나고 만땅이 딱 된 다음에 나가자마자 다시 충전소 찾아야 돼? 그렇죠. 대단하네. 지금 대단하네. 60km 주행 가는 거리 남았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오너분들은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레이 오너분들 참 대단하네. 이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전기 모델이 나오면서 DC 콤보로 충전 규격도 바뀔 거고요. 소리 자체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아마 200km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200km 조금 박한데 300km 넘어줘야지 그래도 전기차다 할 텐데. 사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앞유리가 서 있기도 하고 공기저항도 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차라서 배터리도 큰 거 못 넣고요. 그렇죠. 휠베이스가 너무 짧으니까 바닥에 까는데 한계가 있다. 거기다 구형 플랫폼이고요. 그럼 트렁크 쪽에다가 뭐 밑에다 깔든가 뭐 좌석 밑에다 깔든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서 네. 딱 레이만을 위한 배터리 팩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레이 전기차는 사실 시티카로서는 단점이 하나밖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요? 단점이 일반 레이보다 자동차세가 더 비쌉니다. 왜죠?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통합이잖아요. 아, 근데 레이는 워낙 CC가 작은 차였기 때문에 아. 원래 레이보다 자동차세가 더 나옵니다. 경차보다 전기차가 되면은 자동차세를 더 내니까. 네. 야, 이것도 경차 전기차를 위한 어떤 혜택 같은 걸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용 전기차로서 나오면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닝 역시도 2차 페이스리프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모닝이요? 네, 근데 모닝은 기대가 안 되는 게 어차피 파워트레인 그대로일 거고 얼굴 네. 바꾸고 편의사양만 추가할 거라서 뭐 크게 기대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이번에 현대차 캐스퍼가 나오고 그걸로 재미를 톡톡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모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 내놓는 것 같죠. 네, 나도 한번 팔아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 스파크는 단종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차는 현대기아차가 독점 시장으로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스파크는 단종이에요. 네. 왜 단종식? 그러니까 GM이 뭔가 이렇게 한국 시장을 너무 못 잇고 있어요. 이게 경차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어. 그럼 우리도 더 나은 경차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경영 SUV 하나 들고 왔어야죠. 그렇죠. 경영 SUV 뭐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참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에 있는 스파크 액티브라도 들고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파크 액티브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 한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를 해. 아니 그렇게 멀쩡한 차가 현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잘생긴 차는 처음 내놨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저도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CN7PE라는 코드가 벌써 떠 있는 거 봤을 때 아반떼도 2023년이 되면 마침내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네. 이 디자인 너무 좋다. 현재 국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들려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반떼는 그렇다 치고요.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역시 또 모델 변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소나타 모델 변경 이거 지금 말 많던데 인터넷에 그쵸. 다들 날리던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현재는 페이스리프트를 할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DN9이 출시하려고 코드 네임이 나왔습니다. DN8이었는데 네. DN9가 된다. 그러니까 8이 세대명인데 네. 9면 9세대란 뜻이니까 세대가 바뀐다는 얘기네요. 풀체인지를 한다는 뜻이죠, 소나타가. 오, 풀체인지가 된다. 네, 소나타가 기반기자님 유튜브 독립과 함께 나온 차량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2019년도에서 3년 팔고 풀체인지 된다는 거는 사실 소나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차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좀 망했다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풀체인지 한다? 야, 과감하네요. 기존의 풀체인지라고 하면 엔진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고 이런 걸 의미했다면 네. 이제는 엔진은 그대로 가면서 이걸 풀체인지다, 페이스리프트다를 가를 수 있을까? 사실 풀체인지랑 그냥 페이스리프트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이거 가솔린 엔진을 가진 자동차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매년 풀체인지 하지 뭐. 매년 풀체인지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풀체인지라고 하는데 아마 보면 파워트레인 중에서 2.0을 없앨 것 같아. 합리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저걸 없애야지 맞거든요. 네. 없애야지. 왜냐하면 그게 출력도 더 낮지, 배기량도 더 높아서 세금도 더 나오지, 연비도 더 나쁘지, 그렇죠. 뭐 등등등 무조건 2.0이 나빠요. 네. 가격 차이도 83만 원밖에 안 나니까 아니 이러면은 야씨 이거를 뭐하러 2.0을 놔두나, 그냥 없애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0이 가장 많이 팔리는 파워트레인이긴 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없애줘야지 2.0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1.6으로 옮겨 타고 소나타도 타보니까 잘 달리는 차네, 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운 사이즈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되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자동차 회사가 그런 걸 주도해 줄 필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윗급으로는 그랜저가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 소식이 워낙 많이 들려서 조금 식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명이 K9 G80급인 UN7으로 나온다는 설이 있었는데 준대형차급인 GN7으로 프로젝트명이 확정되었습니다. GN7이 된다. 네. 사실 근데 그런 약간 윗급의 코드명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게 네, 네. 전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되면 코드명 뒤에 세대명을 붙이는 요 네이밍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한 것 같네요. GN7으로 쭉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제일 기대하는 차가 이 GN7입니다. 저는 제일 기대가 안 되는 차가 그랜저인데요. 왜요? 그랜저 풀체인지에 나오면 저희 차 중고가 어떡하죠? 방어가 안 되지.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차군요. 네, 제발 그랜저 이번 세대 계속 쭉 이러고 있는 상태죠. 이번 그랜저는 훨씬 더 커지고 뭐 네.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네, 일단 K8에 들어가는 장치들은 다 들어가고 그거 네. 이상으로도 들어간다 그러죠. 네,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한참 더 나온다고 3단계 막 시작한다고 그러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크게 듣고 싶진 않은 소식이네요. 네, 그랜저는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 현대차가 굉장히 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각종 사양을 다 실험하는 목적,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퍼뜨리는 목적으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양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랜저 구입하시는 분들은 약간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네, 다음은 현대기아차의 SUV 라인업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주력 SUV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타페. 네, 이번 산타페도 판매 부진이 있죠. 사실 산타페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네. 않아. 괜찮은데 소렌토가 너무 잘 나온 거지. 맞아요. 소렌토가 풀체인지를 하면서 좀 세대가 엇갈리기도 했고 네. 또 소렌토 디자인은 깔 게 없는 디자인인데 산타페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소렌토에 비해서는 난잡하기도 하고 까도 또 나와. 복잡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네. 덕분에 소렌토는 아직까지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없지만 산타페는 풀체인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풀체인지. 타이밍이 원래 페이스리프트하고 2년 뒤면 풀체인지가 나와요. 그러면 2022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는 7월 28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나온다고? 네, 아마 22년에 나오지 않을까.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1년 반 만에 풀체인지가 나온다. 와, 이거 좀 빠른데요. 산타페가 소렌토에 비해서 많이 팔려야 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산타페가 좀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현대차가 6인승도 내놓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결국 풀체인지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묻혀지고 있는 소형 SUV가 있죠. 코나 역시도 풀체인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나 해야죠. 근데 코나도 그렇고 네. 셀토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 이렇게 쫙 이쪽으로 갔다가 쫙 네.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소형 SUV 유행이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뭐 스포티지나 뭐 투싼이나 이 급은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풀체인지를 하고 있는 모델이 네. 일반 코나 그리고 코나 N9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 N9, N이 아니고 코나 N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N은 좀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N이 요즘 판매량을 보면 좀 부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어만 사장이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도 어쩌면은 N의 부진하고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N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살 때까지만 버텨주십시오, 비어만 사장님. 네, 다음은 김한영 기자님이 마침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셀토스 역시도 많이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셀토스가 저조하죠. 셀토스 역시도 페이스리프트 코드가 떴습니다. SP2PE 코드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 됐죠, 나올 때 됐어요. 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양이 개선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마 편의상 좀 개선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컴바이너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유리에 직접 투과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또 LCD 계기판이랑 실내 모니터를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디자인 변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리 있는 얘기네요. 어쨌든 네. 디스플레이 키우는 게 제일 쉬우면서 효과적인 그런 페이스리프트 방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GV80인데요. GV80? 네, GV80 역시도 페이스리프트 코드가 나왔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GV80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네, 테스트를 거의 2년 가까이 했던 모델이니까 일찍부터 준비해서 아예 결함 싹 잡고 이번에 흑역사가 없는 차량으로 출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네.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 9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다? 아니 저는 전기차가 있었으면 했는데 GV80 전기차요? GV80 같은 그런 차들이 전기차로 나와줘야 좀 이제 제대로 다들 네. 전기차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지금은 조금씩 부족한 차들이 전기차로 자꾸 나와서 GV70 전기차보다는 GV80 전기차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70 전기차는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요. iX3도 있고요, EQC도 있고요. 그것도 그렇죠. 아니 뭐 EV6랑 비교해도 뭐 그렇게까지 크기 차이가 나지 않거든. 그래요, 이거 편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제 아니 내가 우리 애를 갖고 왜 그래요? 우리 애가 어때서? 우리 애가 지금 대등하지 GV70하고. 저는 이 의견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가 더 대등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GV80은 확실히 뭐 경쟁자가 없으니까 네. 확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렌토, 산타페 이런 차가 빨리 전기차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 먼저 들어가면 선점에서 승자가 되는데 네. 그 자리를 왜 안 들어가고 3년까지 있는 전기차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 굳이 그걸 안 들어가고 남들 다 만드는 걸 똑같이 또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진보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현대차 정도면 시장을 뚫고 가야지 말이죠. PYFCV라는 게 있네요. 아니,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가 수소전기 모델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유니버스 수소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이거 지금 테스트 차로는 한참 돌았거든요. 네. 이제는 나올 때 됐어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나오게 된다면 정말 기대할 만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헤매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수소연료 전지를 이 승용차에 개별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거 충전소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닌데 버스라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그냥 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충전소 하나 놓으면 그럼 버스들이 다 거기서 충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안한 그런 운송수단이 되는지. 네. 한 번 충전하면 또 주행거리도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1000km 원하면 1000km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트럭에도 수소연료전지 괜찮은데
트럭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번 유니버스 서울모터쇼에서 모바일 오피스도 공개했는데 네. 모바일 오피스랑 수소 전기차랑 결합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어디다 세워놓고 네. 거기서 뭐 특별히 시동 안 걸고 그 안에 히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게 쓰고 그냥 달리는 사무실이 정말 될 수 있겠네요. 모카 사무실 이상하나요? 모카 사무실, 항상 움직이는 모카 사무실 될 수도 있겠네. 네, 현대기아차 코드에서 밝혀진 신차는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는 뭐예요? 가장 기대되는 차? 저는 가장 기대되는 차는 레이 전기차가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존의 레이가 출시했을 때 가격 자체가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조금 받으면 대략 1,8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대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면 사실 엄청난 기대가 되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네, 2023년까지 나오는 신차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